안녕하세요.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대표 전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이종성 팀장입니다. 자, 오늘의 오랜만에 실내에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면 떨어진다는 빌라 있죠? 사면 떨어진다는 빌라. 이 빌라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이 2000년대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사면 떨어진다. 이 전 200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에는 전형적인 거주 상품이었어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수요들이 거주하는 수요만 있었기 때문에 어땠나요? 가격의 변동이 많이 있지 않았었죠. 그리고 한번 살기 시작하면은 몇십 년씩 살아버리고. 하지만 2000년도를 기점으로 좀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어떤 아파트의 어떤 대체 상품으로서 그리고 어떤 뉴타운에 대한 어떤 소식, 그러면서 구옥 빌라들이 인기 많아졌었죠. 그리고 어떤 역세권의 어떤 소형들, 그리고 투자 어떤 분위기가 많이 붐이 일어나면서 소액 투자 상품으로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었던 점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사면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요 지역의 어떤 주요 물건들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꼭 이렇게 저런 뭐 예전에 상담을 오시다 보면은 뭐 그건 사면 떨어져, 이런 어떤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것에 매여 있어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역세권이나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빌라에도 그런 조건만 맞는다면 분명히 좋은 투자 매력이 있는 투자 지역이다,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죠. 그렇죠. 뭐 저도 뭐 들어봤습니다. 사면 떨어진다. 저 어릴 그렇죠. 때만 해도 무조건 빌라 사면 떨어지니까 그냥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 된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2000년대 들어와서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이게 투자 상품이 된 건가요? 이제 아파트, 뭐 전세난도 최근에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이제 전세를 막 몇 천만 원씩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있죠. 빌라 쪽으로. 뭐 그런 수요들이 있는데, 어떤 상품을 사야 되냐라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몇 가지, 바로, 역세권에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역세권에 있는 상품들이 가격의 변동이 사실, 위쪽 방향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뭐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지역적인 어떤 학군이나 그 주변 지역의 입지권들이 상당히 좋은 것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신축과 이제 구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익형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구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죠. 뭐 지역 역세권이라든지 뭐 개발 호재 살펴봐야 되고, 근데 뭐 빌라도 원룸도 있고 투룸 네. 쓰리룸도 있고 뭐 이태원이나 한남동 뭐 고급 빌라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다 접근 방법이 똑같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좀 설명드리면은, 원룸은 사실 강남이 1억 8천이었던 시기가 꽤 전이에요. 꽤 전. 상당히 전. 근데 지금 가서 한번 강남에 한번 물어보세요. 원룸 얼마예요? 이렇게? 원룸 뭐 빌라 같은 거? 그럼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원룸. 좀 좋은 거는 2억 간혹 보이고, 그죠. 새 거에 뭐 좋은 것들. 근데 구옥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앞서 말씀드린 1억 8천에 그렇게 호가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이게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건데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화가 없어요. 그럼 왜 사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1억 8천이고 수년이 지난 지금도 1억 8천인데 왜 원룸을 사냐? 왜 사나요? 월세죠. 그렇죠. 원룸은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린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룸 이상부터 이제 좀 차익형을 좀 노려보시는 것이 좋은데, 오히려 또 쓰리룸 이상 가면 또 이제 수익형이 변하죠. 그래서 투룸이 제일 적합한 어떤 차익형 부동산이다. 그래서 차익을 원하실 경우에 투룸에 있으면서 역세권에 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근데 뭐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뭐 원룸 가격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시세들을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빌라. 근데 뭐 일부 아파트형 고급 빌라가 있겠죠. 뭐 소초동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전형적인 그 빌라들 형태를 좀 살펴보면, 뭐 하다못해 양재라든지 이쪽 지역에서도 4억 원이 넘어서는 쓰리룸 신축 기준으로. 네. 신축 쓰리룸 기준으로 4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 또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투룸 기준으로 이제 3억 4천, 그쵸.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잠실은 좀 2천 떨어진 한 3억 2천, 이런 시세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아파트 시장을 대체하는 상품이다 라고 하기엔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자, 우선 시세의 흐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뭐 예전에부터 조사했었던 건데 2010 한 3년 전인가요? 예를 들어서 2013년 전이면은 7, 4년, 6, 4년? 2014년인가요? 2014년에 송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가 송파에 있는 물건들이 12평, 신축 12평이 얼마였냐면은 2억 4천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럼 2015년에는 2억 6천 이런 식으로 계속 2천만 원씩 올라가는 추세 1년에. 근데 강남은 요거보다 원래 시세가 한 2천만 원이 더 비싸요 오히려. 그러니까 송파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억 4천, 2억 6천, 2억 8천, 3억 뭐 2천까지 지금 이렇게 물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건들의 어떤 시세들이 작년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룸들의 어떤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가 확실히 됐어요. 아파트도 떨어졌기 때문에 빌라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아파트가 떨어지면서 시세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보합세나 뭐 유지 정도 하고 일개 분명히 개발 호재가 거의 뭐 발표되는 지역은 또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시세가 보합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상승세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아파트 대체하기 때문에 대체한 상품으로서 본다면 네. 고점이 분명히 발생될 텐데. 그렇죠. 고점이 언젠간 올 텐데 분명히. 언젠간 올 텐데. 왜냐면 다들 말씀은 야, 이 돈이면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라는 경계가 이제 슬슬 다가오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저 입장에서도.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축하고 9억 이렇게 투자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자, 분명히 이제 신축이 있겠고, 이제 9억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손님, 세미나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왜 신축은, 이 물건 예를 들어 대지분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지분 5평입니다. 보통 신축이 12평 전용에 5평이 대지지분이거든요. 대지지분이 5평인데 이거 갖고 어떻게 써먹어?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축의 전형적인 어떤 일반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 아세요? 신축? 신축의 목적? 예. 아무래도 신축이면 새 거니까 세입자들이 월세를 좀 더 많이 내니까 월세 상품이겠고, 그렇죠. 9억은 뭐 대표적인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9억 재개발. 나중에 아파트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들어서는 시세 차익을 보는 전형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 이게 임대가 목적이에요. 임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넓어서 뭐합니까? 땅이 넓어서. 그래서 차라리 이 세입자들이 월세를 좀 더 내고 뭐 전세값을 더 내려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는 전용 면적이 큰 게 좋죠. 전용 면적이 넓은 게 좋은 거고, 이제 9억 같은 경우에가 바로 대지 면적. 방금 말씀하신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것을 향후에 노려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신축과 9억의 어떤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신축에서 보통 이제 아파트는 우리가 10년 정도 지나면은 뭐라고 하나 이제 9억 아파트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신축에서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리실도 없죠.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그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보다는 노후도가 좀 빠른 경우. 그래서 보통 몇 년 정도 지나면 9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년 넘어가면 보통 이제 9억이 시작된다, 노후도가 시작된다라고 좀 볼 수 저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만약에 차익형으로 접근하실 경우에는 5년 전에 아마 뭔가를 매도를 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어떤 신축의 방법이다. 그래서 보통 투자 기간을 뭐 5년 이렇게 끌고 가면 수익형 부동산 좀 기니까 짧게 한 뭐 2, 3년 정도 투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 거를 사실 분양을 받으셔서 3년을 정도 갖고 2, 3년 갖고 가시던지 약 한 2년 정도나 혹은 3년 차 정도 된 거 신축을 이제 사셔가지고 한 5년 정도 되는 시기까지 보유하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신축이 좀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수익형으로 접근하신다면은 뭐 이제 10년 정도까지는 갖고 가셔도 되겠죠. 방금 이제 뭐 신축 9억이라든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여러 방송들을 좀 보다 보면 9억이나 아파트보다는 신축 빌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좀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유는 신축 빌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을 저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내 마음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제가 여쭤볼게요. 네. 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돈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돈 적은 사람이 많겠죠. 돈을 조금 있는 사람이 많겠죠. 뭐 상위
형이 뭐 2%들이 뭐 총 재산의 몇십 퍼센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을 이제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타겟팅을 할 때 이 물건을 팔아야 될 때 당연히 뭐라 해야 되죠? 이 층이 많은 그러면 지금 방금 뭐 쉽게 표현하면 박리담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수요가 많은 층을 이제 포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가 상당히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파트보다는 보통 이제 빌라가 이제 몇 천만 원 정도면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이렇게 첫 번째, 예. 그래서 소액 투자자를 위한 그런 어떤 장점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방송에 출연해갖고 이렇게 TV에서 아파트를 추천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압구정에도 했는데, 예를 들어 목동에 정말 좋은 아파트를 제가 찾아냈어요. 각도 싼데 진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찾았다고 치죠.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소개를 딱 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은 목동에는 어떤 아파트가 좋대 라고 하고서 가시죠 바로. 가갖고 이제 거래를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보만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상황. 정보만 제공해주고 힘들게.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인터넷 막 이름만 쳐봐도 정보가 주르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좀 듣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시고 바로 가시면 뭐 그게 좀 그런 그렇죠. 뭐 위험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는데 뭔가 컨설팅을 해드리고서 이게 뭔가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 설명을 듣고서 그냥 바로 가서 들어버리시기 때문에 현장에 가버리시면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방송 매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 구조상.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파트를 만약에 저희가 추천했으면은 뭐 이제 컨설팅 해드리면은 수익이 발생하는 면에서 보았을 때 아파트를 추천해드리고 설명을 다 해줬을 때 수익이 하는 발생과 빌라를 만약에 저희가 추천드려서 빌라를 매도를 매도 거래가 되었을 때 얻는 수익들이 있죠.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갖다가 추천을 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어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뭐 투자금 대비 어떤 수익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추천하는 것보다는 빌라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경제방송에서 대부분이 다 빌라를 팔죠. 대부분이. 그렇죠. 뭐 여기저기 뭐 구석에 있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빌라팔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사실 그런 점들이 빌라만 팔더라도 전문가긴 한데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송 쪽에서는 빌라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빌라가 진짜 좋아서라기보다는 빌라에 대한 어떤 메리트들이 내가 얻는 메리트들이 적죠. 그렇죠. 다른 거에 비해서 높죠. 빌라가 그런 점들 때문에 빌라가 지금 광고 쪽에서 TV 쪽에서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좀 위험해서. 근데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뭐 빌라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지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는 인터넷만 쳐봐도 바로 정보가 주르르 나오고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빌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뭐 다 말씀해 주신 소액으로 접근하고 많은 분들이 원하고 투자 상품으로서 원하는데 정보를 얻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빌라는. 그 동네 아파트 다 나오는데. 내 그 동네에 살면서 토박이가 아니고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다른 동네에서 빌라를 투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방송에서 빌라를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뭐 좋은 부분으로서는 작용도 하긴 하죠. 좋은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상담을 받으실 때 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시냐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제 직접 통화를 하실 때 이런 점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시세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명확히 어디는 어떤 지역은 여기가 평당 2,100이고 여기는 2,500이고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TV에서 하는 건 되게 간편하거든요. 뭐 입지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만 딱딱딱 집어서 얘기하는데 매물권 지금 몇 억짜리 사시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수박은 두들겨 보기도 하고 녹색 줄도 보고 뭐 꼬리도 보고 뭐도 보고
이게 얼만데요? 15,000짜리인데. 근데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살 때는 거의 맡기시더라고요. 당신 믿고 살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뭘 믿고 사는지 그러니까 도대체. 방송에서는 장점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점도 분명히 알고 사셔야 돼요. 모든- 단점이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또 특징마다 매물마다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 그러니까 빌라를 투자하실 때는 몇 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뭐 이런 것까지 네. 이렇게 뭐 오늘은 뭐 빌라 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뭐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사면 떨어진다는 빌라의 어떤 면들. 근데 뭐 이런 부동산 정보 사실 얻기 힘들거든요. 저희도 열심히 뭐 찾고 이러면서 뭐 카페라든지 그렇죠. SNS 방송 막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소식 그리고 정보 저희 카페라든지 유튜브 들어오셔서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뭐 저희 카페라든지 해서 통해서 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뭐 이렇게 저희 카페나 하단에 여기 전화번호 네, 나가나요? 뭐, 여기 나가나요? 하단에? 네. 상단에? 네. 예,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